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재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유상증자, 무상증자 공시 내용을 갖고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안내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자체 기업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반도체, 바이오, 환경 섹션 중에 하나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고요. 2021년 2분기 반기 보고서를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충남 아산에 본사가 있고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하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죠. 주요 제품 보시면 PKG, 반도체 패키징이 전체 매출의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리콘 소모품이죠. 반도체 재료가 38%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 재료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고요. 기업의 주요 계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부터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발주처 해외 법인 물량 납품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의 대부분이 수출로 구성이 되었고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PKG, 반도체 패키징 제조가 수출이 93% 비중이고요. 반도체 재료, 실리콘은 내수가 95%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출이 56, 내수가 43% 수준입니다. 기업의 주요 종속회사가 3개 회사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스가 하나 있고요. 상장회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질 법인이 하나 있고 베트남 현지 법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종속기업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을 분석하실 때 이 종속회사, 이 3가지 주요 종속회사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는 하나마이크론의 재무제표는 연결 기준이고요. 주요 종속회사를 모두 합산한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셔야겠죠. 참고로 2021년 새롭게 신규 연결된 종속기업들도 있습니다. 2개 있는데요. 하나 WLS가 주요 이제 종속기업이 됐고요. 기타 하나 더 기업도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외형을 살펴보시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눈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변화뿐임에도 2020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죠. 더불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좀 이렇게 높게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산이 증가한 것은 최근 신규 연결된 2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 WLS 같은 경우는 288억 원 신규 투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 비지배 지분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종속기업별로 보유하는 종속기업별로 분류해서 자산을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배기업 하나 마이크론이죠. 약 500억 원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스도 자산이 400억 원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이 2가지 자산이 합쳐져서 하나 마이크론의 연결 재무 상태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깎아먹고 있는 법인들도 있겠죠. 브라질 법인, 베트남 법인 등 이제 해외 법인 등이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이제 좀 좋지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분석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은 다양한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보시는 그래프는 아직 내부 거래를 제거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치가 자산 수치라든지 부채 수치가 모두 조금씩 오버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중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브라질 공장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이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 법인 같은 경우 실적 살짝 보시면 2010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2020년 당기 순손실 126억 원 기록했고요. 2019년도 25억 원 적자 났고 2018년 86억 원 적자, 2017년 13억 원 적자, 2016년 285억 원 당기 순 적자, 손실 이렇게 계속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본 잠식 상태고요. 해외 법인들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마이크론을 분석하실 때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익 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요. 사실 별도 손익 실적이죠. 하나 마이크론 자체 영업 실적도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간에 한번 돈이 어디서 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 상태 먼저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전체적인 재무 상태 부채 비율은 2021년 2분기 기준 전체 부채 비율이 189%를 기록했고요.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 200%를 살짝 상회하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안정권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재무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동 비율인데요. 단기 차입금의 상환 능력이죠. 1년 이내 상환해야 될 차입금에 대한 부담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 이상을 긍정적인 수치로 평가를 하는데 현재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유동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021년 2분기 97%를 기록하였고요. 단기 차입금의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2014년도 4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87%까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마이크론 자산의 세부 구성 보겠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 유형 자산이 4,955억 원으로 59%를 차지하였고요. 대부분의 자산 구성이 유형 자산으로 구성되었다는 거 상당히 영업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172억 원입니다.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죠. 634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 14%를 차지하였고요. 이 부분은 2021년 새롭게 사채를 발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부채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고자산이 전체 자산 중 12%를 차지하였고 2020년 대비 2분기 반영뿐임에도 32% 240억 원 증가하여 998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8% 장기 포함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재고자산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기업이 공시한 재고자산 회전율과 제가 계산한 거에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할 때 용지라는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일부 항목을 뺐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게 나왔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계산한 재고자산 회전율이고요. 2015년 7.2에서 2021년 2분기 5.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6 이상을 재고자산 회전율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자산 회전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밑에 다음 보시는 재고자산 회전율은 기업이 공시한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21년 2분기 5.75를 기록했는데 수치적으로는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2015년 11회에서 계속해서 다운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이 재고자산 관리에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재고자산의 소진 속도가 더디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재고자산 자체는 늘어나고 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매출액 증감률과 재고자산 증감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2015-16년도 재고자산 증가폭이 뚜렷했죠. 하지만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았고 이후 매출액 증가율이 상회를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치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들어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은 재고자산 증가율이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과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한 것 모두 같은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15, 2016년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하강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당시의 기업의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2016년도 영업적자 순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죠. 최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간극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2분기 반영뿐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의 설정률을 보시겠습니다. 기업은 2014년도부터 평균 14.8%를 보이고 있고요. 2016년도 수치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TTM 12.5%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2.5%라는 수치 자체가 낮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기업이 대손 충당금 설정률을 했던 평균치보다는 낮다는 의미죠. 사실 12%에 해당되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2010년도 기업이 적자를 기록한 부분도 역시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39%로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돈을 받아야 될 채권 중 39%가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설정한 것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도 있었습니다. 당기손익이 약 37억 원 수준이 있었는데요. 전체 자산으로 놓고 봤을 때 비중이 1%도 되지 않아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뭐 빠르게 실적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금융자산에 이제 펀드 등에 투자를 했고요. 21억 원 정도 뭐 이렇게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2020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약 2.5억 원, TTM 6억 원 정도 지분법 손익이 잡혔는데요. 뭐 아직 현금이 들어온 실적은 아니고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것뿐이죠. 그럼에도 수준 3단계 평가를 받은 겁니다. 비상장 주식 등인 거죠. 상장된 기업들처럼 가격이 공정하게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평가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부채인데요. 기업의 부채는 장단기 차입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부채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입 채무는 698억 원으로 13%,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679억 원, 그리고 12%로 구성이 되었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1년 내 상환해야 할 장기 차입금이죠. 이제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채가 2021년 2분기 새롭게 잡혔는데요. 449억 원 있었죠. 지난 시간 기업의 유상증자를 살펴봤지만 약 1,500억 원 시설 투자를 위해서 결국 사채 플러스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 전환사채는 2021년 2분기 모두 전환권 행사가 되어 보통주로 이렇게 보통주로 전환이 만료가 되었고요. 현재 기업의 전환사채는 없고요. 당기손익 금융부채가 250억 원 잡힌 부분, 사채 449억 원 위에서 언급했고요. 지금 당기손익 금융부채 250억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는 전환상환 우선주 RCPS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 금융부채 250 새롭게 종속기업으로 신규 연결된 기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WLS. 이 기업의 전환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액 자체를 금융부채로 인식한 겁니다. 결국엔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인데요. 전환상환 금융부채로 분류가 되어 결국에는 주가와 행사 가격가의 차이를 손실 혹은 이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점점 기업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늘어나게 돼서 당기순이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즉 지배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이 신규 연결된 하나 WS의 투자를 전환 우선주로 한 것이죠. 종속기업 투자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하나마이크론이 신규 회사 하나 WLS에게 RCPS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잡힌 부채인데요. 현행 회계 기준으로는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추후 갖고 있던 이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예를 들면 하나 WLS의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본으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웃긴 건 하나 WLS가 종속기업이다 보니까 하나 마이크론의 연결 재무제표 상에도 부채로 인식되어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자기 부채를 인식한 꼴이 된 건데요. 자기 투자 금액이 아무튼 회계상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RCPS를 놓고만 봤을 때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신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받는 투자 방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식이 많고요. 신규 회사다 보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행한 사채 내용인데요. 450억 원 사채 발행이 있었죠. 이자율 2.256%고요. BBB 회사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인 것 같고요. 지난 시간 기업의 유상증자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사채 차입금 등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당시에는 기업의 부채 내역을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의 이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차입금이나 사채 발행을 모두 다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기업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끌어들인 겁니다. 2021년 기업은 정말 풀로 자금을 당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의 자본 구성인데요. 일단 비지배 지분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종속기업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드렸습니다. 만약 실적이 별로라면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정확하게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짜 사업 부분은 또 어딘지도 들여다보면 좋겠죠. 현재 기업의 비지배 지분은 전체 자본의 43% 수준이고요. 즉 연결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등 실질 지배기업 하나마이크론이죠. 의 비중은 64%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 불입자본,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자본의 50%를 차지하였는데요. 세부 구성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부분이죠. 1337억 원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은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요. 결손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2분기, 최근 4분기를 반영했을 때 결손금이 158억 원 잡혔고요. 2020년 대비 54억 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죠. 영업으로 돈을 꾸준히 벌어들이지 못했다는 반증인데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부분의 실적을 별도로 한번 발췌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현재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봤듯이 자금을 최대한 동원하여 끌어모아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유상증자를 흥행을 위해 노력할 테고요. 아마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삼성전자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수익이 이 기업에 얼마나 남겠는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유상증자 영상 분석하면서 얼핏 연결 기준으로 종합실적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이 기업의 이제 실적 영업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죠. 제조랑 재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실 이 재료 부분은 머티리얼스의 이제 실적이고요. 지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속 기업들과 합쳐서 이 제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테스트 이렇게 사업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PKG라고 할 수 있는 패키징 부분이 51% 매출 비중이 있었죠. 수출은 이 PKG의 수출이 93%입니다. 즉 대부분의 반도체 실적이 수출이죠. 결국 브라질, 베트남 법인을 통한 매출일 겁니다. 결국 해외 법인에서 발생하는 주 매출이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시설 투자를 하는 부문도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부문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1,5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 하나 마이크론의 어떤 사업 부분이냐? 이 제조 부분, 사업 부분이다. 결국에는 실적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재료 부분, 하나 머티리얼스 실적은 내수, 국내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별로 실적을 찾아보는 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부분의 그 별도 실적은 어떠냐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최근 반도체 제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1년 2분기에 이제 누적 실적으로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이제 1.8%로 계산이 됐습니다. 마진율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죠. 1.8%고요. 게다가 안타까운 건 지난 연도 지금 전반기의 실적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순적자, 순실도 적자를 기록했고요. 426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머티리얼스의 경우 지금 2021년 2분기 영업이익률이 30%로 계산이 되었거든요. 지금 1.8%랑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제조, 패키징 테스트 부분의 지난 실적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적자 71억 원 기록했고요. 2017년도도 지금 61억 원 적자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2016년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307억 원 적자 기록했고요. 2015년도 미비하지만 적자 기록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마진율도 낮고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던 사업 부문이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부분입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부분도 같은 부분이죠. 그나마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브라질 현지 법인, 베트남도 유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적자 운영을 하던 법인이고 무엇보다 현재 낮은 마진율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격적인 투자로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다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수익 분석, 비용 분석, 현금 흐름 분석을 하면서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볼 텐데요. 그럼에도 지금 시설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매출은 점프업이 될 거지만 그 순이익은 생각보다 미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매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거니까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유중의 성격을 보면 유중의 성공을 위한 회사의 노력이 불가피해 보이고 주가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재무상태표만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 하나 마이크론보다는 하나 머티리얼스가 더 매력적인 건 확실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살펴볼 테고요. 아무튼 오늘 지금 하나 마이크론 재무 분석 중에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만을 갖고 지금 기업의 이제 부채라든지 종속기업들 관련된 이런 부분 간단한 실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 더 깊이 있는 실적 분석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